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요,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시장의 방향성, 지수의 방향성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어떤 종목 흐름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구조. 그게 전반적인 시장의 최근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 뭐냐.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현 구간에서 맞춤 대응 전략이 아니냐.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은 단연코 부각되고 떠오르고 있는 핵심 종목군은 뭐냐. 최근에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리고 강조해드린 것처럼 결국 지금은 2차 전지 이후에 포스트 2차 전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로 이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제 그런 흐름들이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는요, 현재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종목 뭐냐,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컨셉, 프레임이 뭐냐, 사실 이거를 먼저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 그 시장의 프레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대응 전략이 나오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장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자면은 종목 장세, 다른 말로 지금은 바텀업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텀업 장세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설명을 드렸는데 탑다운 방식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라든지 코스닥 지수의 상승의 흐름, 이제 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결국 뭐가 있겠습니까?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인다든지 실물 경기가 나아진다든지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에 따른 업종 종목이 올라가는 구조, 그런 투자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탑다운 방식의 투자 포인트가 되는데, 그럼 바텀업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지수의 흐름, 그리고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으면은 종합주가 지수도 활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에 따라서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내지는 무관하게 개별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들의 어떤 그런 수익률 장세, 이게 이제 바텀업 방식의 투자 포인트고 투자 장세의 어떤 컨셉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바텀업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된 지수의 어떤 예측보다는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수급이 몰려 있는 그런 종목군이 뭐냐? 그거를 압축시켜서 그 흐름에만 여러분께서 어떤 트레이딩 감각을 접목시키는 것. 그게 현장세 흐름 속에서의 대응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느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느끼다시피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요. 1% 내외입니다. 저성장이죠, 저성장.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다이나믹한 그 코리아가 지금은 상당히 좀 더디게 어떤 경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는 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우리가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래서 시장은 어떤 그 실물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에 기반한 장세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나마 현재 남아있는 어떤 유동성의 흐름, 그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그 수익률 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 그죠? 수급에 기반한 순환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제 이 용어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면 지금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에 기반한 순환 장세라는 것은 지금은 어떤 그 시장에 놓여 있는,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자금들이 어떤 타켓을 중심으로 해서 막
배팅이 들어가는데 그 배팅이 또 집중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샀다가 저 종목 샀다가 그러니까 시세 흐름도 얘가 올라갔다가 얘는 또 쉬고 얘가 올라갔다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시장의 구조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보면은 수급에 기반한 어떤 순환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바텀업 장세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감각을 가지고도 접근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맞춤 포인트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흐름이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제가 차트를 두 개를 동시에 띄워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쪽 이제 이 노란 위에 노란 그 라인이 있는 이쪽이 코스닥 시장이고요, 그죠? 코스닥 시장이고 요게 이제 코스닥 시장이 요게 이제 거래소 시장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보잔 말이에요. 어떤 기준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기준선, 33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기준선 위에 있는 시장과 기준선에서 저항을 보이고 있는 시장,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건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뭡니까? 기준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주들의 어떤 흐름이 수익률을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라 코스닥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핵심 섹터, 개별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주도하는 장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최근 1년의 시장의 어떤 포인트다. 여러분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후부터 꾸준히 한번 보시면은요. 그 지난주 구간에서는 말입니다. 이제 수, 목, 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대형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당연히 대형주가 움직이겠죠. 근데 지난 주 중반 이후부터는 보면은 뭐 종목 대형주급 주식에서 보면 우리가 S-오일이라든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IT 대형 IT들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한번 빵 뜨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빵 뜨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수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면은 또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얘네들은 또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소형 섹터 쪽에서는 지난주 주중반 이후에 대형주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던 또 종목들은 뭐냐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장은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이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 LG 이노텍, 아니면 S-오일이라든지 이런 대형주 섹터, 특히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는 화학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죠. 대형 화학주들이. 이제 그런 흐름들이 움직였다가 또 이제 오늘 흐름을 보면은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대형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 들어왔어요. 그죠?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조정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그럼 뭐예요?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또 강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컨셉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들은 우리가 크게 정리를 해보면은 수급에 기반한 섹터별 순환 장세 그리고 거래소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시소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장세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거래소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일부 지수 관련 대형주, 특히 이제 대형 IT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면 걔네들이 또 움직일 때는 중소형 섹터 쪽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얘네들이 또 조정 보이고. 근데 또 반면에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면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코스닥 시장이 강하고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핵심 섹터들, 뭐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그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바텀업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기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실적 흐름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떤 성장성, 그죠?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수급과 연결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시세의 핵심 컨셉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1년에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시장 대응 포인트 이 부분을 조금 변형시켜서 대응하는 게 현 장세에 맞는 대응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선을 확대시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만 그냥 압축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 타켓은 지금은 또 이제 2차 전지에서 일정 정도 제약 바이오로 시장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 시세 헤게모니라든지 컨셉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타켓은 제약 바이오에다가 세팅을 해놓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감각.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종목 순환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대형주와 선별 섹터. 선별 섹터라는 얘기는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9월 달 들어서면서는 제가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8월 달 중순 정도까지가 이제 뭡니까? 뒤풀이 파동이 들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단기, 초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일부 개별 종목별로는 이제 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뭐예요? 뭐가 다르냐면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말입니다. 선발로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오늘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됐냐면 바닥에서 또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시세의 어떤 중심축이라든지 수익률의 중심축이 약간씩 바뀌고 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분석해보고 오늘 종가 이후의 종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그런 흐름이 목격이 되고 있고 이게 오늘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고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 타켓으로 현재 바텀업 장세 흐름, 그다음에 종목 장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대형주는 전체적으로 조정, 그리고 선별 핵심 섹터 쪽에서 특히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다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매매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지금은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을 대응을 할 때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무슨 말인가 그럴 거라고 제가 반문하냐면은 저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은 투자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매매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가 제 어떤 모토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장세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전술은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께서 실전 대응을 하다 보면은 말입니다. 어떤 종목을 잘 샀어요. 2차 전지건 제약바이오건 잘 샀어요. 샀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뭐 한 10%도 요새는 쉽게 나오죠, 수익이. 근데 거기서 수익 실현을 안 했다. 그럼 다시 마이너스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런 장세에서는 우리가 굳이 투자 패러다임이라는 기본적인 투자 감각을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어느 정도 현 장세에 맞게 왜 빠른 순환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은 바로바로 실현하고 또 이제 그만큼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은 투자보다는 어떤 매매할 수 있는 대상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그런 단기 투자 감각보다는 매매 감각을 가지고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수익을 빨리빨리 실현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새로운 종목으로 옮겨 타고 이런 감각.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회원들 뭐 리딩을 하고 그럴 때도 말입니다. 이전에는 사면은 주구장창 그냥 끝까지 그냥 끝까지 뭡니까? 막 가는 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종목들을요 수익이 한 10% 났다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팔고 나면 또 빠지는 경우가 나타난다거나 팔고 나면은 하루 이틀 또 약간 눌림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장세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어떤 투자 감각이라든지 시장을 대응하는 감각은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하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옳다라는 관점보다는 항상 시장이 옳은 겁니다. 시장의 현재 시세가 옳은 거거든요. 라고 했을 때 현재 시세의 어떤 변화 흐름이 옳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하면은 나는 그런 장세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지금은 그래서 잠시 쉬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매매의 어떤 감각만 잘 익히고 그다음에 매매의 어떤 포인트만 잘 잡아 놓으면은 오히려 짭짤한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기본적인 감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은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들의 경우는 물이 들어온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노젓는 거를 멈춰도 된다. 쉬는 것도 투자니까요. 이제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관점 하에서 제가 단타 매매를 권장하거나 권유하는 게 아니라 현 장세에서는 그런 대응이 필요한 장세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종목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 속에서의 어떤 포인트는요, 계속 그 중소형주 쪽에서는 말입니다. 계속 그 개별주 흐름에서는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타깃으로 잡아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뭐 가장 강했던 제약바이오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의들의 복귀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가령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또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랩지노믹스 같은 종목들인데 이번에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거 안 깼죠. 33일선.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 한번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거 안 깨고 여기까지 조정을 보였었는데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다가 포인트를 집중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중심선 자리에서 어떤 그 기술적 어떤 매매 감각을 가져갔다라면 이것도 사실 단기적인 수익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요거 랩지노믹스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 계속 말씀드렸던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펩트론의 경우에도요. 이제 보시면은 결국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34비트를 타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난 초반 이후에 종합주가지수 올라가고 막 그럴 때 다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황을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시황을 하는데 시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차를 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조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저가에 싸게 물량들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저점 매수 기회 주고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 기회 주고서 일정 정도는 뭡니까 시세가 또 다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그 제약바이오에서의 특징적인 모습을 꼽으라 하면은 뭐냐면은 밑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밑에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제 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계속 거래도 없이 숨죽였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비단 올릭스뿐만이 아니라 이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 근방에서 뚫어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이백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300일선을 딱 뚫어내면서 튀고 있고, 300일선을 뚫어냈다는 얘기는 오늘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30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냈다는 얘기는요. 장기적인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기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탐색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서도 투트랙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 하나하고 지금은 버려졌던 애들이 바닥을 확실하게 찍은 애들 사놓고 기다리면 지금은 터지는 장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늘 목격이 됐다. 나이백이 그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오늘 차트를 계속 보죠. 대화제약이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대원제약 같은 종목들이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죠? 파미셀 같은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오늘 뭡니까? 젠큐리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그러면서 상한가 터지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잘 거치고 있어요. 잘 쉬었다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삼천당 제약의 흐름도 좋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화일약품도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어떤 시세 흐름들이
이제 윗불 아랫불, 그러니까 나가는 애들은 계속해서 어떤 추세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장기적으로 소외받았던 애들이 시세가 팡팡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2차 전지만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2차 전지 얘기를 안 하면은 썸네일에다가 그걸 안 붙이면은 조회수가 안 늘어난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뒤풀이 파동이기 때문에 싱싱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은 제약 바이오로 지금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그 흐름에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배팅 감각을 집중을 하자. 그게 이제 최근에 시세로 터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도요, 뭐 아직까지 시세의 흐름은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다만 제약 바이오 흐름이 워낙 강하게 앞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는 약간 빛이 바래거나 좀 너무 압축돼서 움직이지만은 그래도 아직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양호하다. 뭐 보면은 이제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린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요, 고공권에서 쉬고 있다가 또 다시 갑니다. 거래가 움직이면. 왜냐하면 지금은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잉글우드랩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보시면은 조금 크게 잡아드리면은 그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월화 코스에서 조정 잘 거쳤다가 다시 고점 돌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세의 선순환 과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그 제약바이오에서 랩지노믹스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그 33에서 조정이 끝난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입니다. 33에서 깨지 않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지가 이루어지잖아요. 또 다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여겨보고 계시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은 약간 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조정 잘 거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눌림목을 잘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보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우 같은 애들,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좀 여러분께서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요, 계속 저는 이제 디프리 파동에서 순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또 다시 엠플러스가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경우는 이전과는 좀 탄력이 약간 둔화됐죠. 최근에 떠오르는 것은 엠플러스하고 브이온텍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 이제 PNT 같은 경우도 이제는 또 약간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포스코 엠텍 같은 애들의 경우가 좀 흐름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로 컨텍솔, 그다음에 한비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그다음에 해성 DS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인 순환 감각에서는 여러분께서 리스트업을 시켜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텀업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바텀업 장세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금리가 어떻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다, 고용 지표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은 체크는 하지만은 시장의 주 배팅 포인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바텀업에서는 철저하게 현재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 업종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한쪽을 고집하지 말고 현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핵심 섹터를 딱 추려놓고 그 흐름에서 어떤 돌아가는 흐름을 미리미리 길목지키기 대응하는 것이 포인트다. 왜냐? 순환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큰 컨셉에서는 대형주와 그다음에 중소형 섹터 간의 순환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지수가 좀 종합주가가 적절하게 조정을 보일 때는 대형주 배팅이 일부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지수가 너무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 쪽에서는 핵심 개별 섹터 이런 식으로 시속 게임에 미리 선발적인 길목지키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은 핵심 섹터를 리스트업을 시켰으면은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고 좀 조정 들어올 때 눌림목 공략하는 게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요, 지금은 단타 권하는 장세입니다. 바텀업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 권하는 장세.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샀는데 수익이 났다. 그러면 더 간다. 막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은 짧게 끊어치는 감각.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트 앤드 런의 감각이 필요한 장세다. 그렇게 전반적인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텀업 장세 흐름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신흥 핵심 섹터는 단연코 제약 바이오로 우리가 포인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